안녕하세요, 부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다의 스트리트 스포츠 바이크 CB300R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B300R은 네오 스포츠 카페의 컨셉트죠. 이게 좀 어려운데 네오 새로운 그런 스포츠 카페, 네이키드면서도 좀 이제 스포츠한 그런 카페 형식의 그런 이제 바이크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차량인데 제일 작은 모델로는 이제 CB125R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CB300R, 그 다음에 이제 큰 모델로 CB1000R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시승한 레온치노 500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제 레트로한 이제 분위기의 네이키드 바이크인데요.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제 디자인한 레트로 바이크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소수의 그런 매니아들만을 위한 올드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대중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혼다가 이제 사실은 좀 대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드한 느낌보다는 이제 대중성도 갖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CB300R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출발! 네, CB300R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 국제 모터사이클 쇼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이제 2017년도부터 판매가 됐고요. 미국과 한국에서는 2018년도부터 판매가 시작됐죠. CB300R은 혼다 태국 공장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저배기량부터 650cc까지 배기량은 대부분 이제 혼다 태국 공장에서 만들어지신다고 보면 됩니다. 혼다 AP죠. 그런데 이제 혼다 이제 AP에서는 이제 바이크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혼다 바이크, 저배기량 바이크, 또 혼다 발전기, 양수기 이런 이제 파워 플랜트 등도 생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다하고 이제 태국하고는 50년 이상 같이 이제 공동 생산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CB125R, CB300R, CB1000R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혼다에서는 그 사이사이에도 더 다양한 모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150R, 엑스모션, 또 CB250R, 또 CB650R 이렇게 촘촘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배기량 이제 등급이 이제 나눠져 있고, 또 그런 이제 법규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혼다 코리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배기량을 갖다가 구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파츠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또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다양하게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세 가지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B300R은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생산된 CB300F의 이제 파생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CB300F하고 동일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 대신 이제 외관 디자인만 이렇게 레트로하게 이제 재디자인, 그러니까 리디자인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펙은 이제 CB300F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B300R의 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B300R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은 이제 286cc 순행식 단기통 엔진이죠. 물론 이제 4인정 엔진이고요. 보호 스트로크는 이제 보호가 76mm, 스트로크는 이제 63m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쇼스트로크 엔진인데, 쇼스트로크 엔진이라는 거는 이제 피스톤의 직경이 크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제 스트로크는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크고 짧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속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고속형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비는 이제 10.7대 1이죠. 보통 이제 일반 엔진들이 10대 1 정도, 10대 1에서 11대 1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CB300R 같은 경우는 10.7대 1이기 때문에 일반유를 사용해도 무난한 그런 압축비죠. 근데 고성능 이제 R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대 1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엔진 노킹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고급유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300R은 10.7대 1이기 때문에 일반유를 써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HC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혼다 같은 경우에는 SOHC 포밸브 시스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CB300R은 이제 DOHC 엔진 사용하고 있죠. 캠축이 이제 2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혼다가 CB300R을 어떻게 보면 고성능 모델로 이제 본다는 거죠. SOHC하고 이제 DOHC의 차이점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SOHC는 이제 캠이 한 개죠. 한 개의 캠이 이제 밸브를 2개를 갖다가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1개의 캠이 이제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쪽을 이제 동시에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DOHC는 이제 1개의 캠이 이제 2개를 갖다가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1개의 캠이 이제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쪽을 이제 동시에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DOHC 같은 경우에는 더블 오버헤드 캠이라 그래가지고 캠축이 따로 있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흡기 밸브 따로 열고 배기 밸브 따로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캠축이 이제 각각 이제 그 밸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HC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고연비, 뭐 저소음, 그다음에 뭐 그 코스트가 낮은 생산 단가, 뭐 또 엔진 디자인이 상당히 이제 컴팩트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DOHC 같은 경우에는 DOHC보다는 이제 조금 낮은 이제 출력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스포츠 모델보다는 뭐 경제성을 뭐 중요시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 뭐 스쿠터들, 뭐 이런 이제 차량들이 이제 많이 이제 SOHC 엔진이 적용이 돼 있고, DOH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비는 좀 떨어지지만 고회전, 고출력 뭐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 회전수가 엄청 이제 높은 그런 엔진에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고출력 엔진이고, 또 밸브 타이밍을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컨트롤하거나 튜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그 캠축 그 분리의 타이밍을 제어하면 이제 그 밸브 타이밍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컨트롤을 하기가 쉽고, 또 그 분리하고 캠축 사이에 이제 뭐 나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타이밍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혼다 CB300R의 경우에는 뭐 DOHC 엔진이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저소음, 저진동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사일런트 체인이라는 걸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체인이 이렇게 캠축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그 돌아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체인이 일반적인 체인보다는 상당히 이제 그 기어하고 물려서 돌아갈 때 조용하게 돌아가는 그런 이제 체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롤러 러커 암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브 태핏이 보면 밸브가 이제 태핏을 이렇게 때리게끔 돼 있는데, 이 그 CB300R 같은 경우는 롤러 러커가 이제 적용돼 있어가지고 이게 밸브가 태핏을 이렇게 뚝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이제 그 롤러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 태핏하고 롤러가 돌아가면서 같이 위아래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그 형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그런 이제 상하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고속 운전과 저소음 저진동을 동시에 이제 만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린더 슬리브죠. 그 피스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실린더에 보면 스파이니 슬리브라는 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슬리브 바깥쪽 표면에 이렇게 돌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돌기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엔진 바깥쪽에 냉각수하고 이제 접촉 면적을 이제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니 슬리브를 적용을 하면 블로우바이 가스를 줄여가지고 엔진 오일 소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블로우바이 가스가 왜 그거하고 상관이 있냐면 이 슬리브의 냉각 효율이 좋아지니까 엔진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엔진 오일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엔진 안에 있는 그 오일이 막 끓어가지고 이렇게 기체로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블로우바이 가스도 줄어들고 또 그 오일이 이제 묽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동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뭐 오일이 이제 뜨거워지면 점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이 온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엔진 오일이 이제 뻑뻑해지니까 아무래도 그 엔진이 낮은 온도로 돌아가면서 이제 진동도 적게 되고, 또 엔진 자체에서 이제 그 온도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노킹 발생도 줄어든다는 그런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뜨거워지면 이제 그 연소실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압축이 다 올라오기 전에도 이제 터지는 그런 그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킹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신기술이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EGR 밸브하고 비슷한 또 그 AI 오토 밸브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휘발유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NOx를 이제 저감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노킹 방지 또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AI 오토 밸브를 사용해서 그 유로 4 기준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의 이제 원리는 뭐냐면 그 산소 센서가 그 NOx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 배기가스의 일부를 갖다가 이제 흡기 밸브를 열어가지고 흡기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실린더 안에 이제 폭발력을 감소시켜가지고 NOx를 이제 줄이는 그런 원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이제 흡기 다기관을 이제 레이싱 엔진처럼 이렇게 직선화하는 거예요. 공기가 이제 실린더 안으로 빨리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그러면 이제 엔진이 이제 고속으로 회전할 때 공기가 빠르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진이 이제 빨리 들어와야 이제 엔진이 이제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데, 공기 흡입구가 만약에 이렇게 직선상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막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고속에서 이제 공기가 빨리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엔진이 이제 고속으로 회전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고속 성능을 낼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이제 크랭크 축에 메탈 베어링하고 볼 베어링을 동시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엔진이 이제 고회전을 하면서도 저진동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단기통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크랭크 축의 양쪽에 이제 볼 베어링만 두 개가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전할 때 두 군데만 잡고 있는데 이 그 12-300R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는 메탈 베어링 잡고 있고 바깥쪽에는 이제 볼 베어링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볼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 회전에 유리하죠. 뭐 엄청 빨리 고속 회전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 접촉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 메탈 베어링은 고속 회전에는 이제 불리하지만 이 오일 유막이 이제 오일이 이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일 유막이 이 그 크랭크 축을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속 회전과 이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회전, 저진동을 동시에 만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피스톤 핀을 갖다 두껍게 만들었죠. 이제 피스톤이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보면 이제 커넥팅 로드라는 게 이제 크랭크 축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커넥팅 로드의 그 핀 크기를 갖다 35mm로 이제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핀이 크면 그 주변에 이제 롤러 베어링을 큰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전할 때 이 베어링이 이제 부드럽게 이제 그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동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사일런트 샤프트가 또 밸런스 샤프트라고 하죠. 밸런스 샤프트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엔진이 이제 단기통 엔진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진동을 갖다가 그 밸런스 샤프트가 상쇄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 하나 더 샤프트가 달려 있어가지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반대 진동을 만들어서 그걸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혼다 12300R 엔진이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이제 시동 걸어놓고 달려보면은 이 엔진 회전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단기통 엔진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보들보들한 그런 이제 회전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CB300R 엔진의 특징인데 뭐 고성능, 저진동, 저소음 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CB300R 셰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륜 휠 타이어는 110, 70, 17, 17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죠. 또 리어 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0, 60, 17, 17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는 이제 싱글 플로팅 디스크 296mm, 4피스톤, 또 니신제 캘리퍼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후륜 같은 경우에는 싱글 디스크 220mm에 또 싱글 피스톤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니신 캘리퍼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그 혼다의 콤바인 ABS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현다에서 콤바인 브레이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ABS가 더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ABS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런 게 다르죠. 이제 앞브레이크만 잡아도 뒷브레이크도 작동하고 또 뒷브레이크만 뭐 밟아도 앞브레이크도 이제 같이 작동하는 그런 이제 콤바인 브레이크인데 거기에 더 좀 특별한 더 기능이 추가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앞브레이크를 갖다가 이제 급하게 잡았을 때는 차체가 이제 앞으로 쏟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뒷브레이크를 먼저 작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앞브레이크가 따라서 작동하게끔 되는 이제 딜레이 밸브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압을 뒤에 먼저 작동시키고 앞으로 이제 서서히 유압이 앞으로 오는 이제 그런 딜레이 기능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리어 풋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리어 풋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도 이제 딜레이 기능은 없지만 그 뒷브레이크가 잠기지 않게끔 앞 캘리퍼의 일부 피스톤의 제동력을 동시에 분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 캘리퍼가 이제 다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4피스톤 중에 일부가 작동해서 뒷브레이크만 밟아도 앞브레이크도 동시에 같이 작동한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그 ABS하고 이런 콤바인 ABS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포크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 다운, 돌입식 포크죠. 41mm 이제 텔레스코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어 서스펜션은 이제 프로링크, 싱글 쇼크죠. 뒤에 이제 쇼바가 한 개가 이제 안쪽에 있는데, 요게 이제 5단계 프리로드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셰시 이제 적용을 보면 돌입식 프론트 포크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혼다 바이크가 저배기량 바이크에 이제 그 원가 절감형 정리식 포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이제 상반되는 행보죠. 프레임의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다이아몬드 프레임이 아니고 두카티 몬스터에 사용하는 이제 트렐리스 프레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그 포크 부분을 갖다 이렇게 보강하고 있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카티 몬스터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 트레일리스 프레임하고 도리식 포크하고 동시에 이제 채용했다는 건 뭐냐면은 혼다가 그 뭐랄까 이렇게 상당히 고속 성능의 그 포커스를 뒀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이제 뭐 이런 원가 조합형 그런 조합이 아니라 그 비틀림 강성이 큰 도리식 포크, 그 다음에 그 포크의 뒤틀림이 강한 그런 트렐리스 프레임을 동시에 조합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12-300R이 고속 뭐랄까요 고속 그 성능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0cc의 그냥 전향한 그런 이제 그 네이키드 바이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300cc급에서 좀 쓰기에는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사양을 대거 채용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이제 셰시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12300R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00R을 이제 처음 딱 올라타면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게 이제 LCD 계기판이죠. 네. 그래서 라이더가 이제 바이크에 처음 올라탔을 때 이제 계기판 디자인을 보면 이 바이크의 이제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계기판의 이제 디자인이 마치 이제 뭐 그 검은 돌을 갖다가 막 기계로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오석이라고 그러죠. 검은 돌을 이렇게 기계로 막 경면 가공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상단부에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각종 이제 경고등들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쭉 나오고, 밑에는 이제 RPM이라든가 속도, 뭐 유량,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예, 계기판에서부터 이제 연료 탱크, 뭐 시트로 이어지는 이제 계기판에서부터 이렇게 싹 이어지는 이런 선들이 뭔가 이제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뭐 엣지를 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연료 탱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좀 많이 살려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그란 모양인데 이제 위아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듀얼바로 이렇게 듀얼바 LED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상단부에는 위에 부분이 이제 하향등이죠. 밑으로 비춰지는 하향등이고, 하단부가 이제 위로 비춰진 상향등이 이제 켜지게끔 그렇게 디자인돼 있죠. 뭐 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뭐 평범한 디자인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 디자이너가 뭐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절제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제되면서도 좀 뭔가 이렇게 엣지를 살린 것 같은, 뭐 이렇게 좀 나를 좀 세운 것 같은 이제 그런 디자인이죠. 이제 라이트라든가 이제 뭐 계기판이라든가 연료 탱크, 뭐 측면 커버, 이제 12-300R 이렇게 써져 있죠. 이제 커버가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 이제 핵심적인 컨셉트인데, 기존의 이제 혼다 바이크가 보면 뭐 상당히 이제 모나지 않고 막 이게 둥글둥글한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하면, 12-300R은 이제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뭔가 좀 날카롭고 좀 나를 살리고 좀 모던한 이미지를 주려고 이제 노력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혼다 바이크의 이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런 그 디자인이라든가 뭐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과하게 표현하는 그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뭔가 이런 절제적으로 뭐 이렇게 과하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혼다 바이크의 디자인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승을 위해서 그 혼다 강남점을 방문했습니다. 혼다 강남점이라고 그 과천에 있죠. 예, 과천 그 저 서울대공원 있는 쪽에 있는데, 상당히 뭐 매장 규모도 좋고 또 뭐 시승이 또 가능했습니다. 300R을 시승할 수 있게 해준 그 서진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300R 외관을 한번 둘러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시승차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300R을 보면 상당히 차가 좀 되게 컴팩트해요. 작은 그런 느낌이고, 뭐랄까 좀 탄탄한 느낌? 뭔가 이렇게 중앙으로 딱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고, 뭐 엔진 소리는 이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단기통 치고는 아까 이제 테크 토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진동이라든가 소음이 억제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단기통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 12300R 라이딩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그 주행 영상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워낙 이제 추운 날에 이제 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메모리 카드에 좀 이렇게 버그가 생겨서 좀 영상이 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썰로 말씀드리는데, 뭐 일단은 느낌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대부분 뭐 네이키드 바이크들이 뭐 좀 앞이 좀 짧죠. 뭐 12300R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올라 앉은 이렇게 포지션이 보면 마치 이제 뭐 앞바퀴 위에 이렇게 딱 올라 앉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래서 뭐 조금 앞이 좀 이렇게 몸이 좀 앞으로 나가는 뭐 그런 이제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 뭔가 이제 예전에도 막 타본 것 같은 그런 좀 익숙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질감 없이 좀 그 편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대중성을 중요시하는 혼다라서 뭐 그런 설계를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뭐 그래서 이제 혼다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게 이렇게 평균적이고 또 이렇게 스탠다드한 그런 설계를 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또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 저도 이제 뭐 혼다 바이크를 한대 갖고 있는데 이 크락션 스위치가 정말 마음에 안 들죠. 보면은 뭐 이런 뭐 핸들바라든가 뭐 이런 레버 이런 것들은 좀 되게 그 편하고 좋지만 이 크락션 스위치가 정말 급할 때 이렇게 누르려 그러면 잘 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혼다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CB300R 시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매끈하게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앉아보면 착석감도 좋죠. 또 니그립도 뭐 포지션이 상당히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이크 자체가 이제 워낙 또 컴팩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딱 뭐 달려보기 전에 앉아만 봐도 뭔가 이렇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니그립을 뭐 이렇게 허벅지에 뭐 힘을 줘가지고 뭐 니그립을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은 사실 들지 않죠. 워낙 뭐 바이크 가볍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니그립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질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편하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을 이제 좀 볼 때 그 계기판이 상당히 좀 밑에 달려 있어요. 핸들바 바로 옆에 달려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너무 이게 좀 낮아서 달리면서 좀 보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달리면서 보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뭐 이거는 조금 너무 이제 좀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뭐 달릴 때는 이제 계기판을 안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막 달리다 보면 막 시프트 업 램프가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하얀색으로 깜빡깜빡하게 이렇게 나오는 불이 되게 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되죠. 아, 그다음에 이제 풋팩의 위치도 상당히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콤팩트하기 때문에 키가 좀 뭐 이렇게 작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평범한 체격의 이제 라이더라 그러면 사실 이제 바이크가 되게 이렇게 좀 몸에 딱 맞는 이거 옷처럼 이렇게 좀 멋진 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좀 체격이 좀 이렇게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키가 좀 크신 라이더라면 약간 좀 포지션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죠. 마치 뭐 이렇게 큰 어른이 뭐 애기 자전거를 뺏어서 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조그만 바이크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몽키나 뭐 그 MSS 125처럼 그렇게 작은 바이크는 절대 아니죠. 네. 엔진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엔진의 이제 회전 질감이 사실은 이 단기통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고 진동이 잘 억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이 되게 차분한 느낌이면서도 또 의외로 스로틀 반응이 빨라요. 또 이 그 고회전 영역의 회전 질감이 상당히 이제 그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그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그 바이크들 보면 너무 이제 고속 그 RPM 소리가 뭐 되게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막 부담스럽고 막 진동이 올라오고 이러면 사실은 고속 RPM을 쓰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CB300R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고속 RPM도 부드럽다. 뭐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프트 램프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제 막 즐길 정도로 이 고속 RPM으로 이제 막 그 재빠른 RPM 상승을 이용해서 가속하는 재미가 상당히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가속감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일정 속도까지는 가속감이 되게 좋아요. 빠르고 이제 뭐 좋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딱 되면 야, 이 배기량이 300cc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순간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최고 속도는 한 145km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아주 긴 직선 코스에서는 뭐 최고속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시승한 코스가 짧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달려보진 못했는데 뭐 이 차의 매력은 사실은 이제 뭐 최고 속력을 뭐 이렇게 달리고 뭐 이렇게 하는 차는 절대 아니죠. 또 이제 변속기 느낌은 뭐 상당히 이제 매끈하고 또 중립도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변속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불만이 없는 편인데 뭐 변속 레버의 느낌도 상당히 이제 그 적당하죠. 뭐 너무 부드럽거나 아니면 너무 뭐 뻑뻑해서 막 차닥차닥하고 막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뭐 적당한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고.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흠이 있다 그러면 그 계기판에 그 저게 없어요. 그 변속 그 단수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물론 이제 N단 표시는 있죠. N단 표시는 있지만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표시하는 이제 그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유일한 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혼다 그 마크가 달리는 바이크를 타다 보면 상당히 뭐 바이크가 매끈하고 좀 조용하죠. 또 뭐 엔진도 좋고 또 뭐 변속기도 뭐 불만이 없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평범하지만 또 군더더기 없는 그런 이제 적당한 편안함이 이제 혼다 바이크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느끼는 이제 그 부족함은 뭐냐면 서스펜션의 그 원가 절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원가 절감 때문인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산길 와인딩이나 아니면 이제 코너를 타다 보면 서스펜션 뭔가 좀 부족해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막 코너를 타기 시작했다가도 나올 때는 뭐 그렇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CB300R을 타면서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서스펜션이나 차체 밸런스가 엔진 성능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탁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탄탄한 도립식 아포크 또 약간 이제 그 무르듯한 디서스펜션의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 뭐 이건 뭐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타보면 뭐랄까 이렇게 그 올린즈 뭐 전자식 서스펜션 같은 뭐 이런 고급진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좀 타이트해요. 타이트하고 막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막 이게 가볍게 막 자유자재로 막 코너를 막 잡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기가 막힌 밸런스감이 CB300R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CB300R에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코너를 이렇게 딱 진입을 해보면 야, 이 바이크 이거 너무 가벼워서 이거 더 뱅킹감을 더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불안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코너를 좀 몇 번 돌아보고 또 행오프도 한번 해보고 또 뱅킹감을 이렇게 줘보면 예상외로 그 안정감이 뛰어나요. 그래서 막 바이크를 내 마음대로 막 잡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죠. 특히나 이제 뭐 코너링 할 때 뭐 감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풀 브레이킹 할 때 그럴 때 보면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사실은 도립식 포크가 이제 성능이 좋아서 이렇게 앞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이제 브레이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자꾸 타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콤바인 브레이크 그 이제 콤바인 브레이크라는 게 앞서서 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앞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킹을 해도 그 앞 브레이크로 이제 압력이 바로 가지 않고 뒷 브레이크부터 먼저 작동을 한 다음에 이제 앞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쏟아지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막아주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서스펜션 능력만 되면 이게 뭐 앞으로 쏟아지지 않는 그런 적당한 그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콤바인 브레이크하고 조합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CB300R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그 한 줄로 좀 요약해서 총평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 모던하면서도 뭐 엣지 있는 세련된 디자인 또 단기통이라고 또 믿어지지 않는 이제 부드러운 엔진 그게 이제 매력이죠. 또 어설픈 초보 라이더도 뭐 마치 이제 모토GP 선수가 된 것처럼 코너를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단단한 서스펜션과 밸런스 뭐 이거 외에 더 이상 뭐 CB300R에 대해서 뭐 설명할 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딱 이 정도라 이게 이제 CB300R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CB300R을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그 꼭 권해드리고 싶냐면 정말 이제 그 초보 라이더지만 그 코너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 코너를 정말 한번 내가 타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바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바이크든 뭐 모든 것이 다 완벽한 바이크는 없지만 그 이 CB300R은 이제 그런 그 재미를 주는 바이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블라블라 뭐 말이 많았는데요. 긴 시승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생은 뭐죠? 모험이죠.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